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583페이지입니다. 이번 주는 요약집을 좀 길게 나가는데 이론을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종합 문제로 막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 뒤에 기출 문제를 풀려면 요까지 다 보고 봐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583페이지 보시면 자, 제5절 양독세 납세 절차인데 이 제5절 별표 3개죠, 이것도. 그래서 양독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것도 납세 절차도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거의 매년. 그래서 무조건 별표 3개 하시고 봅니다. 양독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가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봅니다. 먼저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봅니다. 자, 양도소 예정신고를 보면 먼저요. 얘는 이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 있는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없어도 양도소득 예정신고,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을 관한 기타는 주식 빼놓고, 자, 주식 빼놓고 부동산 등의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먼저 그래서 본인 생일날 항상 이거 해보라고 기초과정부터 배웠어요. 만약에 5월 17일이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자,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젠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해요. 허가일 전에요.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예를 들어서 4월 만약에 10일이고 허가일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대금 청산됐는데, 자, 허가를 나중에 못 받으면 다 꽝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도세를 4월 12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는데 만약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 되니까, 양도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다 무효니까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로부터가 아니라 이런 거. 그냥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이때는 계약 허가받아서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냅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잖아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허가 후 대금 청산되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얘는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그래서 분기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 분기라고 돼 있네. 이거 고칩니다, 여러분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입니다, 반기. 그래서 분기였다가 개정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이게 분기였다가 개정이 돼가지고 반기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 반기. 분기가 아니라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기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일이 언제? 생일? 본인 그대 생일 본인. 아, 진짜. 6월 12일? 6월 12일, 조금 원하는 생일 아니었지만 6월 12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상반기에 팔면은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 됩니다. 예정신고 기한. 만약에 여러분 또 보세요. 만약에 9월 달에 만약에 팔았어요, 주식을. 그러면 자,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하반기 말일 12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분기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교재 내용을 고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분기로 되어 있었다가 이게 반기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또 몇 년 전에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예정신고 자진납부요. 자 우리가 양도세 납세지는 뭐 국세는 주소지죠. 특히 거주자일 때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이게 달라요. 근데 어떤 간에 거주자다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거주자일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사업 장소이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한 가지 거기 그 3번에 보면 있잖아요. 그 예정신고 자진납부에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그 표가 일단 또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주식은 하여튼 양도에 속하는 분기라고 되는 것을 또 뭐로 고쳐요? 반기로 고칩니다. 반기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반기로 고쳐요. 분기를 뭐로? 반기로 고치고 그 다음에 또 팁에 보니까요. 팁 요걸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리 속한 달 말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이게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3개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보 증여시 양도소득세만 예정신고 기간이 양도리 속한 달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걸 좀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는 다 틀려요. 반드시 이것도 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주식을 빼놓고는 하여튼 583페이지 확정신고 기간을 봅니다. 양도리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간의 포인트는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1일까지 밑줄 짜기요. 자,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단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여튼 양도리 속하는 그 연도의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똑같아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인데 한번 보시고요. 허가 받기 전 받은 대금 청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나왔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네? 신경 쓰지 말고 대금 청산 전에 대금 청산이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아까 자 허가 전에 대금 청산이 어떤 게 나중인지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에 속한 말부터 2개월이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자 양도 원칙으로 들어가서 양도에 속한 말부터 2개월이네. 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요. 가산세는요.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돼요. 확정신고 납부도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럴 때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적용됐더라 40%, 20%, 10% 적용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올해 국세는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5%, 1십만 분의 25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팁에 보니까요. 팁에 보니까 예정신고 불성실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다음 연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밑줄이고 여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내용이 기본서에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네요. 자, 요약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에 29회 때도 나온 건데요.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어떤 자산을 양도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 신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양도에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 신고했어요.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신고, 확정 신고는 어떤 관계냐 그러는 건데 자 예정 신고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건물 양도에 대해 예정 신고 납부를 했어요.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를 또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 예정 신고 한 자는요.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금 계산이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하러 또 확정 신고를 또 해요. 자, 여기 없지만 요약집 없지만 알아두세요.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 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면 틀려요.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보세요. 다만 근데 자, 또 이 사람이 보세요.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라요. 합산과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번 양도하면 이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 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조금 받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또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좀 받아요. 그래서 토지양도시에 합산해가지고 토지양도시에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합산해서. 자, 그랬을 때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누진세율 대상.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고 세금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29회 때 나온 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고 세금 계산 달라지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 근데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다거나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걸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또 우리 교재에 빠져있지만 또 그리고 금방 본 얘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예정신고를요.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자 불성실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있잖아요. 다음 연도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5월 달에 이행하게 되면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자 들어보세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맞춰보세요 한번.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 또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자 여러분 봅니다. 제가 그 기본서 강의 들었던 분들 이거 했었어요. 우리가 한번 지난 3, 4월 과정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떤 우리 이제 중년의 학원에서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곳에서 이제 수강생 예전에 빽히 많은 곳에서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이 뭐 갈 곳 자기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막 앉아요. 남년의 수강생들이 짝이 돼서 계속 앉다 보면 이제 진짜 짝이 돼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어떤 곳에서 이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자꾸 있잖아 막 말하고 막 자꾸 키득대고 둘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했죠. 심각한 얼굴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그 수강생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자 수강생이 더 깜짝 놀랐겠어요? 남자 수강생이 더 깜짝 놀랐겠어요? 여자 수강생이 더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여자 수강생이 더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어가지고 막 내 얼굴 한번 보고 주변 수강생들 보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고 그랬는데 아무 관계가 아니라 동문 수학하는 짝이고, 독고 협력해서 서로 합격하고, 실무에 나가서도 독고 협력 공동중개도 해야 되고 서로 정보 교환해야 되는 소중한 짝이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한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이 돼요.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에 대한 이 가산세요. 요 가산세를 다음 연도에 이제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를 경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양도리 속한다 말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돼요. 가산세 무조건 적용되니까. 근데 다만 예정신고를 안 했어도, 신고 납부를 안 했어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러면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50%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부동산 팔면 무조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했다 그러면, 혹시라도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라도 확정신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절반은 그래도 깎아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팁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84페이지 5번 가산세 팁에서 두 번째 거 계속 봅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이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해서요. 증축한 후, 증축이 올해 추가됐어요. 2020년 개정세법이라 중요합니다, 이거. 증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요?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든 문제, 이제 가로넣기 문제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건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이건 어떤 거냐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신축 또는 증축이 올해 추가되는데,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증축은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데, 하여튼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이 건물 양도하는데,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줍니다. 자,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인데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다가 돼지고기 땡냐해서 산출세 계획서예요.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 양도세 산출세계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결정세계 더한다고 바꿨어요. 자, 산출세계 5%가 아니라 감정가액 또는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에,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는요, 납부세액에 부가세는 없어요. 감면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에 20% 부과됩니다. 자,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이게 이제 부가세로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꼭 주의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 꼭 주의하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세율은 소득세나 법인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해서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입니다. 자동 계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율은 양도소득세가 세율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70%면 얘 지방소득세는 7%, 양도세가 50%면 얘는 5%, 양도세가 40%면 얘는 4%,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부터 4.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고. 5번을 좀 밑줄을 그려고요. 여기 2020년 개정세법인데, 지방소득세는요,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가 개인 지방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요, 여태까지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이 똑같았었는데, 자, 요게 이제 2개월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걸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추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여기로 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여기 보세요.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이라든가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 여기다가 2개월을 여태까지는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양도에 속한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똑같았었는데 이 예정신고 기한이나 확정신고 기한 여기에다가요 2개월을 더합니다. 2개월을 더한 기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5월 만약에 20일 날 양도를 했다. 부동산을.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에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이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돼요.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 기한인데 자, 지방소득세는 여태까지는 똑같았다가 올해 2020년도부터 여기에 2개월을 더해요. 2개월을. 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언제입니까? 9월 30일을 지방소득세 자,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도세 그 신고 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했어요. 그래서 2개월이 더 늘어났어요.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예? 요거. 그래서 거기를 지우고 이렇게 맨 마지막 줄 584페이지 맨 마지막 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법인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2개월을 더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된다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2개월을 더했습니다. 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났어요. 지방소득세는. 자,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의 규정은 지방소득세가 양도세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5번 맨 아래에 그 내용을 지워버리고 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였다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2개월을 더했다는 거, 이거, 예? 이게 개정세법이에요. 2020년 개정세법. 그래서 이걸 또 지우고 맨 아래 거기를 지우고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85페이지 7번 분할납부입니다. 또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이 되는데 자,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양도세 분할납부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할납부 처리 기준은 자,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양도세는. 그럴 때 분할납부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는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예요. 그래서 절 봅니다.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이에요.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1,600일 때는 60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해요. 1,400일 때는 400만 원, 1,800일 때는 800만 원. 근데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 납기내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그러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최대 분납가능 절반까지. 요거 사례를 통해서 아예 외워두셔야 됩니다. 양도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좀 빠져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일단 뭐 진도를 다 하여튼 뭐 나가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 때 문제를 푸는 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복습해 갖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문제를 푸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요 분할납부를 아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럼 재산세부터요. 자, 한번 비교해 듭니다.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분할납부를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세목별로 비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쭉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한번 볼게요. 기준금액을. 자, 기준금액을 보면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냐?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올해 개정이 돼서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잖아. 500이어서 250 초과로 바뀌었잖아. 올해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납부할세 얼마? 똑같이 250만 원. 작년에 이건 개정된 거고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얘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재산세, 종부세를 이게 500이었다가 이제 이건 작년에 이건 올해 다 개정이 된 건데 250 초과라고. 그럴 때 예전에 제가 재산세랑 종부세가 500만 원 초과할 때 우리 집은 재산세, 종부세를 50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없었는데 이제 250만 원 초과니까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재산세, 종부세를 자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윙크요. 예? 자, 거의 별로 많지 않잖아요. 자, 이순간에 이거.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1,000만 원,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 분납기한을 보시면요. 분납기한을 보면 재산세는 납부기한 경과 후 납기 경과 후 자,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분할납부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납기 후 언제까지요? 이거는 6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고 지난 수는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양도세는 납기 후 자, 몇 개월 내? 이거는 2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 기준금액, 분납기한 정확히 알아두고 처리 기준까지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재산세, 종부세 할 때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양도세 요거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 과세표준의 세 결정과 경종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결정은 과세권자가 세금계산하는 게 결정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 고치는 게 과세권자가 고치는 게 경종이고 잘못 신고한 거 읽어보시고 추계조사 결정 경종이요.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등에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징수환급인데 자, 편하게 이건 보시면 돼요. 먼저 양도세 징수는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신고납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그 미납된 세액을 납부액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고요. 2번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과세금과 결정 경정한 경우에 양도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당해 고주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수한다. 그냥 한번 봐놓고요, 눈에. 자, 그 다음에 환급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86페이지 제6절 국유예산에 대한 양도에 대한 양도세 별표 2개 하고 작년에도 시험에 독립화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독립화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종합문제 속에서는 단골로 나오니까 국내예산 양도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유예산에 대한 양도세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이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요. 그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표를. 양도하는 날 현재 계속해서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어요.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표에 정리가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아까 적으셨으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국내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걸 비교로 한번 표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내 자산 양도와 국외 자산 양도를 비교해 보면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 당연히 거주자, 비거주자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내자산 양도시예요. 국내자산 양도시에 비고자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국내자산 양도에 대해서 비고자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마돈나도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 납세 의무 있잖아요. 자, 비고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했다고 할게요. 비고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했어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 국세청에,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는 국외 자산 납세 의무 없습니다. 자, 국내 자산만 납세 의무 있고, 거주자에 되는, 자, 거주자는 국내 자산, 거주자일 때는 국내 자산은 당연히 다 납세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납세 의무 있고요. 당연히 납세 의무 있고요. 자, 근데 거주자 중에서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거주자하고 주소 고소 둔 거주자하고, 네? 5년 이상 5년 미만 주소 거소를 둔 자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이상이든 미만 주소 둔 거주자든 국내에 사는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5년 미만 주소 고소 둔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반드시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에 한해서만 국외산의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에 한한다. X입니다. 3년 아니고 몇 년이어야 돼? 5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둡니다.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자만이 자, 국외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년, 4년 주소 고소 둔 자는 납세 의무 없어요, 여러분들. 비고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 없고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국외산 양도시에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봅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본인 머리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볼 때는 알겠는데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헷갈리니까 반드시 적어놓거나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렇고 자, 너무 본인 머리를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면 우리가 시험장 갈 때까지 다 안 까먹고 다 기억이 날 거라고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봐도 까먹는 게 시험용 공부인데.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년 이상 수고수 거주하면 납세입니다. 대상을 보면요, 국내산 양도가 비슷한데 국내산 양도시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국외산 양도시는 부동산 임차권이요. 국내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 제도라든가 기준 시가에 관한 규정은 국외산 양도시는 적용이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빼먹은 데 있나요? 아프리카 했나? 유럽 했나? 하여튼 이렇게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거 체크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외산 양도시에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국외산도 국내산도 다 실거래가를 적용해요. 근데 이 실거래가라는 게 실지거래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라는 걸 적용하고,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외화 환산 시 이거 한번 보세요.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할 때, 그럴 때 양도일 또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외국에서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합니다. 거기서 빠진 게 외화 환산 시 기준환율 재정환율인데 거기에 꼭 여러분이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추가하냐면요, 이걸 좀 추가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로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을 환산할 때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외화 환산시 땡땡 그 다음에다가 이 말을 좀 추가합니다.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의해서 계산합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요. 외국 납부세 공제도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에서 세금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그 외국에서 세금 낸 것은 공제를 해주거든요. 외국 납부세 공제가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산출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보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 기본 공제인데 장특 공제는 안 해줘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기본 공제는 해주는데 장특 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국외산 양도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산 양도시에는 공제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아까 장기 보유 공제할 때도 했었어요. 근데 기본 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주니까 국외산 양도시에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장특 공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율은요. 자, 국내산 양도시에는 미등기 70% 또 보유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는 주식 빼놓고 부동산 등은 무조건 6에 42%예요.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아니에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1년 미만 보유했던 무조건 몇 프로다? 6에서 42% 세율 정도예요.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무조건 6에서 42%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6에서 42%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보유한 관계없고요.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국외산 양도시예요. 물납은 안 돼요. 국내산도 안 되는데 국외산 물납한다 그러면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해 또는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해 골치 아프잖아요. 국내산도 안 되기 때문에 국외산 물납 안 돼요. 분할납부는 있죠? 분할납부는 됩니다. 국외산 양도시에도 분할납부는 돼요. 장특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 되고 물납 안 되는데 기본공제는 되고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양도했을 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거지 해외에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하러 비과세 해줘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없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기준시가라든가 등기 관련한 내용 등은 적용이 없고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87페이지 제7절 비과세 감면 지난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세 이론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기출문제 다음 주에 오늘은 어차피 이게 이론을 한 번에 다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론을 다 뒤에 양도세 계산 과정 다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7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지난주에 푼 것도 있고 그런데 쫙 다음 주에는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푼 것도 있고 안 푼 것도 있는데 안 푼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해가지고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고 오시면 자, 제 양도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오늘 강의했어요. 그래서 양도세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했는데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이렇게 자산별로 1조로 공제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또 세율, 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자 직계점 미속간 이율과세 특례,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배웠고 또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율별 공제 원칙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어떻게 공제 통산하는지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양도세 오늘 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배웠고 요약집에 없지만 추가해서 제가 배운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납,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들도 배웠고요. 그 사람들 오늘 배운 내용이 진짜 양도세 중요한 내용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다음 주에 좀 하고 오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니 나는 생전 여태까지 세법 복습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은 좀 복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기출문제 770페이지부터 쭉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